우리 역사에 그늘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36년 동안을 그친 일본 강점기라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 리틀보이 팬맨이라 이름 붙인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한국의 치욕적인 그늘이 벗겨지면서 76년 만에야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가 나가사키에 건립됩니다. 여기서 강창일 대사는 가을비 속에서 치러진 위령제 추도사에서 오늘 비가 오는 것은 하늘의 영령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위령비의 흰색 천이 제거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원폭 투하 시간인 오전 11시 2분에 맞춰 1분간의 묵념이 이루어지고 나가사키 현의 일본 고교생 7명의 평화사절단이 손수 접은 평화의 상징인 종이약 1000마리를 위령비에 바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의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나가사키 현에는 한국인이 약 7만 명 거주했다고 하는데 원폭 때문에 사망한 73,884명 중 수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겁도 모르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대가를 지불받는 마당에 수천 명에 이르는 한국인들이 희생된 것인데 76년이 지나서야 겨우 위령비가 건립된 것입니다. 먼저 일본은 원폭기를 앞두고 매년 피폭자 위문, 평화사수와 같은 보도를 내면서도 왜 피폭자가 생겼는가, 왜 원자폭탄을 맞아야 했는가 이런 문제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나가사키 평화 기념관 전시물로 나가사키 피폭으로 멈춰버린 시간이라고 이름 붙인 시기를 매년 기념하면서 지네들 피해 상황만 장황하게 늘어놓고서 피해자 코스프레만 반복합니다. 염치 없는 일본인들은 원폭일만 되면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처럼 희생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들의 평화기념상은 크고 육중하게 만들어놓고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는 한쪽 모퉁이에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방치해 놓았습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건설 추진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해왔고 위령비 설치가 의견 충돌로 중단되는 등 76년이 지나고서야 가까스로 2021년 11월 6일에 건립된 것인데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유가 가관입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강제징용 문제와 한국의 식민지 시대의 피해에 관한 내용을 비문에 새겨 넣을지 아닐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들 요구대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비를 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사키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을 주장하는 한국에 대해 비난하는 편지가 1000통 이상 들어왔고 시의회가 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식으로 한국인 피폭자 위령탑을 세우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것이죠. 결국 비문에 강제징용이라는 문구를 빼는 조건으로 이번 위령탑이 세워진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피폭에 대한 무서운 망각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데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미국이 원폭을 터뜨리기 가장 좋은 도시로 히로시마를 첫 번째로 선정한 데에는 2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소련이 남하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쟁 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폭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평야지대 히로시마를 미리 점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히로시마는 임진왜란 때 선봉되었던 소서행정이나 가등청정의 병력보다 많은 병력을 이끌고 경상도를 점거했던 모리휘원의 본거지였고 그가 덕천가강이 정권을 잡을 때 반대파인 풍신수기를 편들면서 무너지자 충청도를 점거했던 복도정치기 히로시마를 접수하는 등 히로시마는 역사적으로 쟁쟁한 호족들의 본거지가 될 만큼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미국이 히로시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힘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고자 계획했던 도시는 5개 도시가 거론되었는데 히로시마, 고쿠라, 요코하마, 니가타, 교토라고 합니다. 당시 전쟁성 장관이던 헨리 스팀슨이 교토를 제외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교토 대신 나가사키가 선정된 것입니다. 교토는 헨리 스팀슨의 신혼여행지이기도 했고 문화재가 많은 도시를 폭파시킨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서 교토를 제외하고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로 정해 6일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 처음 폭탄이 투하했고 미국은 하나씩 계속 투하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바람에 추가 계획이 중단된 것이라 합니다. 원폭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고 살아서 지옥의 유황불을 목도한 사람들은 히로시마 사람들이 처음이고 최소 7만에서 최대 10만 명의 목숨이 제가되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끝에 죽어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감금된 상당수의 미군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강제 노역에 억지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 2만여 명이 히로시마에서 억울하게 제가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똑같은 참상이 3.15 나가사키에서 반복되자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해 히로시마 원폭 투하 미군과 일본인 희생자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죠. 해롤드 에그뉴 박사는 원폭 개발에 종사한 과학자이며 8월 6일 히로시마 상공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소위 버섯구름이라 불리는 구름을 촬영한 인물이었습니다. 니시노 미노루 씨와 후지 테루코 씨는 버섯구름 아래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자신들도 피폭을 입었습니다. 버섯구름 아래에서 시민들이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하셨나요? 보셨나요? 못 봤어요. 도쿄 대공습 사진은 봤지만요. 똑같았었겠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다면 그런 짓을 한 일본군을 비난해야 마땅합니다. 두 분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우리 측도 당신들 측도 말이죠. 아직 히로시마의 비참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진주만이 결정적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잃었어요. 삽죄하지 않습니다. 원폭 투하가 있기 3년 반 전 일본은 미군 기지가 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어요. 미국 측의 사망자는 약 2,400명에 달했습니다. 일본도 물론 잘못을 저질렀고 많은 나라가 잘못을 저지르며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핵병기가 어떤 병기인지를 몸으로 알고 있어요. 방사능 피해라는 것은 지금도 피폭자를 죽이고 있어요. 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하는 건 저 사람이죠. 저는 사과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만을 잊지 마라. 조금은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정당화하시는 걸 보니 견딜 수가 없네요. 분명 조금은 저희들의 마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터뷰는 끝납니다. 일본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사과받지 못해 안다라는 모습이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 나가사키 위령탑이 76년이 지나 2021년에야 겨우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총리 관저의 홍보 전략 책임자로 내정됐던 다니엘 시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평화기념식에 대해서 독선적인 추도식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일본의 침략 활동에 따른 대가일 뿐이다. 일본이 추모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와 대량 학살에서 희생된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라고 썼다가 득달 같은 일본의 항의에 삭제하기도 했었죠. 전후 독일과 다르게 일본은 사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뇌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 또 하나는 리틀보이와 팬맨의 원폭 참상을 뒤로하고 일본이 오늘날 미국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은 진행형인데 미국과 가장 친밀한 동맹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아시아 푸들로 불리며 부시 대통령 앞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부른 고이즈미 전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하다 골프장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던 아베 전 총리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아마도 한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의 국민 저항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방호족들 간의 수없이 많은 내전을 통해서 얻은 정신, 승자에 굴복하는 패자의 습성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양육강식에 길들여지고 강자 앞에 무릎 꿇기에 익숙해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언제쯤 쿨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특히 일본에 대해서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